네, 안녕하세요. 농부의 꿈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벌써 일요일 밤이 와버렸네요. 저는 오래간만에 서울에 가서 서울 구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조금 봤는데요. 책에 보니까 연말이 되다 보, 연말이 되니까 아무래도 내년을 예측하는 책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당연하지만 재테크에 대한 예측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김남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매년마다 새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하고 이제 그 예측된 미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해서 훌륭하게 성공하기 이렇게 조금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훌륭하게 성공하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면은 경제적인 프로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를 내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미래 예측이란 게 정말로 필요한 분야일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는 좀 개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과거에 내가 예측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잘 맞췄던 게 뭐였고 가장 크게 실패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우는 사실은 막연한 예측이었지만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현재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사실은 그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학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제 4학년 선배들이 이제 다 취업을 할 때가 되니까 학교에서 나름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놀란 게 뭐냐면은 그 교수님 추천으로 가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처럼 굉장히 열악한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건 안 나는데 그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서울에 가서 한 100만 원 내외로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가 공모가 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역시 학교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서는 이 학점을 별로 쌓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결정을 따겠습니다. 이게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도 별로 가지 않고 대신에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날을 새서 프로그램 다 짰고 그 프로그램 짜면은 이제 그 다음날은 학교는 안 가는 뭐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이 대기업에서 학점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학점이나 학교를 보지 않고 프로그래머만 이렇게 별도로 뽑는 특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한 가지 저희 예측 좀 막연했지만 좀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된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 예측이 항상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만큼은 조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서 현재는 미래 예측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든 개인적으로든. 그래서 이제 미래 예측이 개인 입장에서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제 사례도 그렇고 몇 가지 책을 봐도 그렇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역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뭐 그때그때 시류에 맞춰가지고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하면은 결국에는 뭐 이러저도 안 되니까 어찌됐든 내가 봤을 때 가장 확률 높은 미래를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려면은 그나마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화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미래 예측을 결론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미래의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방향성에 맞춰서 미래가 이루어졌을 때 큰 성과를 좀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특별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큰 트렌드랑 흐름은 결국에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만일 예측한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은 결국에는 큰 트렌드의 흐름을 올라타가지고 자본과 기술을 서포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개인 입장에서 첫 번째는 한정된 자원을 잘 써가지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는 큰 트렌드에 올라타서 성공의 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미국의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음, 트럭 운전사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다른 본토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았죠. 근데 셰일가스가 이제 터졌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앞으로 발전될 것이다라는 거를 그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데 거처로 옮겨가지고 셰일가스가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가지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은 수년간의 뭐 직업의 안정성이랄지 경제적인 안정성 같은 것들이 완전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본인의 역량이 동일하더라도 그게 어떠한 흐름상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크게 바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거는 요새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배울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생산의 3요소를 이렇게 토지, 그 다음에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는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뭐 기술이 중요하다, 아니면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이 들어와야지만이 시장이 커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토지 별로 없고 자본도 전혀 없고 이 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반드시 큰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앞으로 갈 건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연결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측을 잘 할 수 있느냐, 뭐 나름의 방법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어, 아시겠지만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에 쳐보니까 미래 예측이 실패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금방 나온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빌 게이츠도 있고 IBM 회장도 있고 넥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처음 만드는 회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잘못된 예측을 한 사례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예측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반대편 케이스로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 버블닷컴을 예측한 교수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은 그래서 버블닷컴을 예측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치를 인정받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예측을 한 사례가 별로 맞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만 보통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다수의 예측을 신뢰할 만큼의 성공적인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일으키는 문제들, 사실 이분도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실패했던 몇 가지 이유 중에서 큰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정보가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대단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뉴스에서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실제 현장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있을 거고, 뭐 책에서 거론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건데, 사실은 봐야 될 정보가 이만큼 크다고 하면은 여기만 보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정보 편중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의식 편향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보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들은 바뀌지 않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보 편중의 문제하고 의식 편향의 문제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한 케이스도 있긴 한데 또 소수의 사람들은 성공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것만 별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공통점을 도출한 책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슈퍼 예측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가설을 수립하고 정보 수집과 업데이트를 계속 하라는 게 그쪽의 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가설 수립하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내 가설에 맞는 정보가 계속 나온다면은 확률을 높이는 거고,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은 A였는데 실제로 뉴스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B란 말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다시 이제 바꾸라는 얘기하겠군요. 그래서 이 예측을 잘하려면 결론적으로는 확신을 가지지 말고 항상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반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피곤한 일이고 그렇게 팬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측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되면 예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든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예측을 잘하면은 실제로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했을 거냐. 뭐 보통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측해가지고 뭐 미래 예측 보고서 이렇게 내겠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예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건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려면은 일단은 기업하고 개인이 다르다는 거를 크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업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력도 되게 많고 자본도 많고 기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실제로 미래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이나 기술 또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바로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허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측만 하면 바로 실행을 하시는데 사실 일개 개인은 예측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걸 성공시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현재까지의 그 가설은 뭐냐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작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대규모 자본주의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99년도, 2000년도에 e스포츠 환경하고 현재 e스포츠 하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사실은 조금 열악했거든요. 열악하고 굉장히 이게 마이너한 사람들만 주로 하는 게 게임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도 크지 않고 자본도 크지가 않았던 거죠. 그냥 이 당시에는 그들만의 리뷰였는데 현재는 아시겠지만 이거 LOL 결승전 화면을 캡처한 건데 전 세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고 대규모 작품이 투입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자본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다른 것들보다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려면은 그 자본을 투입하는 회사에서 그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장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상을 파악했으면은 결국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 첫 번째는 그게 뭐가 됐든 꾸준히 결과를 만들고 공유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의 수준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감탄할 만큼까지 레벨이 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새 사람들이 워낙 좋은 걸 많이 봐가지고 이제 대충 만들면 그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떠한 식으로인지 대규모 자본 투기를 받아서 큰 성을 이루는 게 개인한테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잠깐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미래 예측에 기반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현재 핫한 분야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고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일 내가 이제 굉장히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으나, 이런 사람이라면은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지역을 선별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실제 그거를 액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 일반적인 액션가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줘서 자본가들을 찾는 거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 만일에 특이한 케이스지만 내가 돈은 없지만 다수 자본가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신뢰를 쌓는 행동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신뢰가 쌓여진 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하면 굉장히 뭐랄까, 약간 사기치는 이런 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관찰을 조금 해본 결과, 부자들은 사실은 공동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있다 하면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방법도 이러한 다수의 자본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용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예측의 필요성,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실행할지 잠깐 공유를 해봤는데, 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부의 꿈이었습니다.